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공주대학교 원성수 교수입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낙엽도 떨어지고 날씨도 몇 주 전보다 더 추워진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는데요. 길거리에는 벌써 소매가 길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선선한 날씨 속에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살찌게 해줄 지역 곳곳에 가을 행사 소식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조금 멀리 나가서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 이야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도 우리 이웃들이 만든 소식이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바일이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게임보다는 놀이를, 많은 놀이 중에서도 우리 전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놀이 하나로 다 같이 즐거워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김유림 어린이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바닥에 적힌 숫자의 돌을 신중하게 던져보는 친구, 선을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친구,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사방치기 모습입니다. 네, 저도 우리의 전통놀이 중 하나인 사방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네요.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렵고 실수를 거듭해도 친구들과 함께라 마냥 즐겁습니다. 안 가지고 왔어. 옛날처럼 흙마당에 직접 선을 긋고 주변에 돌멩이를 주워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놀이의 형태와 장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방치기는 우리 예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왔던 전통 놀이인데요. 그 돌을 선에 닿지 않게 던지려고 할 때의 또는 또 발로 그 선을 밟지 않으려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집중력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대전 샘머리 초등학교는 돌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사방치기판을 현관 앞들에 새겨놨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해가 저물어가는 것도 모르고 사방치기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전통놀이는 사방치기입니다. 사방치기에서 그 돌을 던질 때 스릴감과 그 목표물에 착지 안 됐을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방치기 말고도 인기가 많은 놀이는 달팽이 놀이입니다. 놀이판이 달팽이를 닮아 이름 붙여진 달팽이 놀이 역시 우리의 전통 민속 놀이입니다. 달팽이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위바위보. 여기서 놀이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위바위보에 져서 술래가 돼보기도 하고 이겨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 진지에 다다릅니다. 모바일 게임처럼 화려한 캐릭터와 멋진 영토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전통놀이는 재미없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지금 하는 놀이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아이들은 평소 놀이통합 교육을 통해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 우리의 민속놀이를 꾸준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고 다음 시간 준비하기가 바쁜데요. 놀이 시간을 20분 활용하면서 서로 친구들과 서로 협동해서 노는 법, 또 배려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통놀이는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학교나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훈육이나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그 규칙이나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는 단순한 그 교육이나 그 놀이 개념 그 자체를 떠나서 어떤 그 이상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은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전통놀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놀이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CNB 어린이 기자 김유림입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통놀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새롭게 보여지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처럼 여가를 즐기는 것은 인생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빼곡히 짜여진 학업 일정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과 여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아이들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우리 부모 세대의 여가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담배는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좋을 것 하나 없다는 담배는 말 그대로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질수록 각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흡연 예방,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유예린 어린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몸도 금연구요. 금연을 실천합시다. 가을이 다가오는 무렵 대전 노은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은초등학교 금연 도우미가 돼서 맨 초 캠페인을 했을 때는 많이 부끄러웠지만 하면 할수록 좀 더 뿌듯해지고 담배가 왜 나쁜지 알게 되었고 또 간접흡연 또한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노원초는 학생들의 미래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금연을 시작하여 지금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노은초등학교 보건실 앞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 저산소증의 원인인 일산화탄소, 아스팔트 유해물질의 타르, 살충제 농약에 쓰이는 DDT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은 담배를 금연하기 위해 대전 노은초등학교는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와 흡연을 하였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는 시각자료들. 그 중에는 저학년들에게도 이해가 쉽도록 만화로 나타낸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자료들 말고도 고구마의 성장 차이를 비교하거나 직접 금연을 하자는 담배꺽도 만들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평생 금연 서양나무에 손가락 도장을 찍어 금연을 실천하는 활동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담배에 중독되면 그 담배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초등학교에서는 구성구 보건소와 함께 흡연 예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계기를 삼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금연 도우미인데요. 금연 도우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이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기쁘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대전 노은초등학교에서는 No Smoking이라는 문구가 적힌 팔찌를 만들어 사용하는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가을은 우리 모두 금연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전 노은초등학교에서 시민기자 유예린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담배의 해로움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 역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바탕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 예방 전도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농아인들의 언어 수어인데요. 이 언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농아인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축제. 우리의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라는 부제로 세종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수어문화제 현장을 김광인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어가 새겨진 도장으로 낱말 퍼즐도 맞춰보고 수어를 통해서 퀴즈도 풀어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가 함께 주관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 수어문화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부스들이 총 17개가 참가를 해주시고요. 5개, 그중에 5개는 전국에 있는 협회들에서 좀 도와주시고 지부들도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부스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관련 유관 기관에서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행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화가 능숙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부스 체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수어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수어를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좌측 다리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수어 어떤 대회를 통해서 또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본인 자신한테도 좀 다양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개최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 수어문화제는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기자 김광인입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어라는 색다른 언어로 하나가 되는 축제 현장이었는데요.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하는 언어인 수어.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어 문화제는 농인과 비장애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농인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뉴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이를 통해 올바른 미디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오늘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만든 학교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학교 뉴스입니다. 내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혹은 꿈을 찾았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몰라 막막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줄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전 청소년 위켄드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꿈을 위해 한 발짝씩 전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 대전여자중학교 방송국 TGMB의 서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군인이라도 된 듯 군복을 입어보고 총을 겨누어 보기도 합니다. 또 나만의 자동차를 디자인하여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청소년 위켄드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실습과 진로 탐색 활동 프로젝트입니다. 직업체험관에서 직업체험을 한 후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는 공간입니다. 대전 위켄드 센터의 직업체험관은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 하나의 이용 시간은 90분입니다. 어떤 직업 체험을 할지 고민이라면 드림톡톡이라는 적성검사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검사를 하여 자신의 홀랜드 육각형의 직업군에 따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해 주어 더욱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위켄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진로 탐색 활동을 했는데 그 시간에 저희 적성과 재능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는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의 진로 활동을 체험한 대전여자중학교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75%, 보통 15%, 불만족 10%로 학생 대부분이 진로 체험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체험관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왔을 때 각각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각기 다른 상황을 가지고 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에 우리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작은 취지가 청소년들의 꿈의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TGNB 뉴스 서지민입니다. 청소년들의 휴식 문화 증진과 다양한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곳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안경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다들 불편을 여러 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컨택트 렌즈라는 좋은 대안도 있는데요. 특히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은 거추장스러운 안경보다는 티가 잘 나지 않는 컨택트 렌즈를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과 관리, 그리고 저가 제품들로 인해서 눈 건강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컨택트 렌즈 이용 실태, 대전 만년중학교 방송국 김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 눈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안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이나 불편함도 있는데요. 그 불편함은 날이 더워질수록 확연히 드러납니다. 비 오듯 흐르는 땀, 가끔씩 안경 렌즈에 서리는 김은 안경을 쓴 사람들의 남모를 고충입니다. 렌즈는 다양한 방면에서 안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눈질환 발생 등 부작용의 위험성, 넓어지는 외모지상주의 풍조 등 렌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렌즈 끼면은 진짜 답답하고 건조하고 관리도 어려워. 렌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렌즈가 학생들의 눈 건강을 해치는 요소 1순위라는 것입니다. 렌즈의 소비층이 학생층으로 넓어지면서 돈 한 푼이 아쉬운 학생들을 저격하기 위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소위 말하는 저렴이 렌즈들이 시중에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렌즈들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싼 가격만큼이나 유해검사나 안정성, 품질 등 안전면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저가 렌즈들은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판매할 때도 제대로 된 렌즈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막으로의 눈물의 접근도 막아버리고 또 공기와의 접촉도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각막이 저산소증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저가의 칼라 렌즈는 이 색깔 코팅으로 인한 염료의 안구 표면의 자극이 여러 염증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렌즈는 안경을 쓴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렌즈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요즘 학생들은 올바른 착용법과 주의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안경점이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전문적인 렌즈 사용법 교육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BOM 뉴스 김찬웅이었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택트 렌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의 건강입니다. 일상 속 나의 실수로 인해서
눈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도 없겠죠. 내 눈 건강은 나 자신이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공공장소를 나가보면 곳곳에 AED, 즉 자동 제세 동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갑작스런 심장마비 등으로 인해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 혹시 구급차가 늦더라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비도 쓸 줄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우리 학생들은 이 자동 제세 동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전 갑천중학교 방송국 GSN의 성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고양시의 배드민턴장에서 급성 심정지가 온 한 회원을 다른 회원의 빠른 AED 기기 이용으로 살린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은 그로부터 4개월 전 AED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AED 기기는 급성 심정지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혈액을 통한 인체의 산소 운반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는 곧 뇌로의 산소 공급이 멈춰버리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생명에 큰 위협이 닥치게 됩니다. AED 즉 자동 제세 동기는 이렇듯 심정지가 발생하게 됐을 때 심장박동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산소 운반이 가능해지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AED 기기의 사용 방법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전 갑천중학교 3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ED 기기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5%에 불과했으며 약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AED 기기에 대한 교육 부실을 나타내는 수치로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배우기는 했는데 실습을 하지 않아서 실제 사용 방법은 잘 몰라요. 또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 소재의 총 88개의 중학교 중 AED 기기가 설치된 학교는 14곳에 불과해 설령 학생들이 사용법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 보려면 각 지역에 위치한 119 시민안전체험센터를 방문하거나 각종 청소년 행사의 부스에 방문해 교육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로 도심지나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학교의 특성상 구급차가 오기 전 학생들의 빠른 조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AED 기기의 사용, 심폐소생, 인공호흡 등 급성 심정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 위주의 단순 교육이 아닌 실제 기기를 사용하거나 모형의 심폐소생술을 해보는 등 실습 교육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SN 뉴스 성시영 기자입니다. 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 바로 골든아워라고 하는데요. 자동 제세 동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아두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주도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가 취재한 다양한 뉴스들로 꾸며봤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시민기자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매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에서는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까지 우리 지역의 아주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뉴스가 방송에 나왔으면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시민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보내드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